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8일자 112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CL 보실게요. 이거 15분 차트인데, CL 차트가, investing.com 거 제가 쓰고 있는데, 이 investing.com 차트가 그 롤오버를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서 썼는데 최근에 트레이딩뷰라는 사이트에서 또 비슷한 서비스 하는 것을 보고 CL이 일단 롤오버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롤오버 표현되는 걸로 CL만 investing.com이 아니라 트레이딩뷰 차트로 해보겠습니다. 뭐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경우에 15분봉 같은 경우에 이렇게 데이터 미싱이 좀 있어요. 그래서 15분봉을 보게 될 때는 다시 investing.com으로 뭐 다시 돌아가거나 이렇게 하겠는데, 일단은 tradingview.com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L을 일단 보시면 여기 있는 프라이스 레벨들은 제가 그 investing.com에서 했었던 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주에 그 전쟁 때문에 이제 이날 10월 9일 날부터 이렇게 돼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급등하는 경우도 막 있었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88.07이 그린 라인 안쪽에가 그 레인지 쪽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태로 인한 어떤 급등은 없을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 확전을 한다든지 3차 대전이 벌어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 내지는 그런 식으로 그 기사 타이틀을 만드는 언론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오늘 지금 현지 시간으로 이스라엘이 계속 그 가자 지구의 오퍼레이션을 확대한다고 밝혔고 휴전 협상은 없다고 이스라엘에서 또 밝혔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자 지구로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우려가 되지만 이스라엘은 멈출 생각이 없고 뭐 이런 걸 보면은 크게 보시면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공세지 뭐 하마스나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헤즈볼라라든지 그런 집단들도 쉽게 이스라엘을 쳐서 무슨 전쟁, 뭐 굉장히 큰 전쟁으로 확전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이란이나 다른 그 아랍 국가들도 실제로 전쟁을 원하지는 않고, 이란이 마치 미군을 공격한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이란 정부군이라기보다는, 그 이란 정부군의 의지라기보다는 그 무력 집단들의 일탈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무슨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어떤 일이 벌어져서 또 이제 전쟁이 크게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거는 뭐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니까 일단 확률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린 라인 안쪽 그리고 넓게는 이 밑에 77.59에서 84.89 이 두 레인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핑크색 레인지와 그린색 레인지가 겹쳐 있고 넓게 보면 88.07, 77.59 이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를 이미 여러 번 전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린 라인의 하한선에 해당되는 그 10월 6일의 저점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여기서 내려오면서 여기 닿지도 아직 않았지만 여기까지 거의 가다가 못 미치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형성이 됐죠.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확 80 몇이었죠? 89.85까지 확 치솟았다가 다시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제 월요일에 여기 있는 이 옐로우 라인, 오렌지 라인이죠. 85.41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더 빠져서 내려와서 이 빨간색 프라이스 레벨에 닿았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해서
다시 85.41 월요일의 저점에 해당되는 이 여기서 그러니까 지지를 받았다기에는 거의 그냥 거기 닿고 끝났죠. 그래서 거기 닿고 또 끝났습니다. 화요일에선 그래서 이 선이 여기선 지지선으로 됐다면 여기서는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다시 쭉 빠져서 내려갔죠. 빨간색 밑으로 내려왔지만 다시 회복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세틀먼트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옐로우, 빨간색 이거에 지금 화, 수, 목, 심지어 오늘 금요일도 여기 밑에서 닿고 치고받고 올라가서 여기서 뚫르나 했더니 다시 밀려 내려와서 85.54에서 장이 세틀이 됐고, 장 자체는 15분봉이 어딨죠? 여기서 85.16까지 밀려 내려와서, 다시 말해서 이 오렌지색 밑으로 내려와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서 여기 장 마감 자체는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세틀먼트라서 지금 여기가 그 종가로 나오는데 여기도 다 세틀먼트가 종가입니다. 종가는 이렇게 표시되지만 실제로 장이 딱 끝나는 시간에는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다. 오렌지색 밑으로. 그래서 이 오렌지색과 빨간색 이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88.07까지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을 다시 한번 공격해서 이 레인지가 깨진다고 해서 아래로 깨진다고 하면 81.50까지 내려가고, 심지어 이제는 81.50까지 한 번 더 내려오게 되면 이제 뚫고 내려갈 확률까지 있어 보이는 정도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급 이슈 전혀 통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컨플릭트가 어떤 오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고 그냥 심리적인 영향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그래서 볼륨도 굉장히 빠졌어요. 아까도 같이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 분이랑 말씀을 나눴는데, 비드 볼륨이랑 에스크 볼륨이 5개 가격 위아래로 한다고 해서 한 10개 가격 전체 통합을 해도 볼륨이 200이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하루 종일. 그 얘기는 그만큼 볼륨이 없고, 전에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머니 매니저가 돈 왕창 쏟아 부어가지고 장난을 치면 이렇게 3달러, 5달러까지 하고서 이렇게 움직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정도까지 장난을 칠 수 있을 만큼의 그 약한 리퀴디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CL 같은 경우에. 그 얘기는 그 심리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그게 실제로 그 마켓 참여자들의 의중을 반영을 했다고 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CL은 지금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트렌드 팔로잉 하면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하셔야지 포지션을 굉장히 길게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이제 프라이스를 가지고서 포지션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래서 이스라엘 컨플릭트가 조금 진정될 때까지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트렌드 팔로잉 정도 하시면서 그때그때 뭐 30틱, 20틱 정도 먹으면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플렉서빌리티가 필요한 그런 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확전의 확률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CL은 수급 이슈에 지금 영향이 없고 있기 때문에 그 컨플릭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수급 이슈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급 이슈도 영향을 받지 않는 마켓이기 때문에 뭐 이 그린색 이렇게 두 개 이 레인지 안에서 일단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고, 더 빠질 가능성도 있고, 무슨 다른 어떤 이슈가 있어서 확 올라간다고 해도 90까지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88.07 이 정도까지 미치는 게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CL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ES 볼게요. 자, ES는 이런 식으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트렌드가 이제 깨졌고,
깨진 다음에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결국은 지난주 여러 그 대장주들 나스닥의 대장주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빠졌죠. 뭐 ES를 지금 먼저 항상 보여드립니다만 일단 ES 먼저 보고 이따 나스닥도 보여드릴게요. ES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에 굉장히 강한 저항선, 지지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전에 보이는 어떤 징계 없어서 이 지지선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뭐 하나 그려봐도 되긴 하겠지만 지울 거예요. 바로 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런 식의 여기가 지켜질 수 있을까 했는데 월요일에는 바로 회복을 해서 이 지지선이 의미가 있나? 뭐 이 지지선 그래도 확실히 해볼까요? 423550이네요. 4235에 50 그리고 두껍게 이 정도로 할까요? 색깔은 오렌지색으로 일단 그래서 이 레벨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였는데 지켜지지 못하고 일단 깨지고 나서 그래도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는 건가 했는데 바로 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이제 위에서 내려올 땐 지지선이었지만 저항선이 됐죠. 저항선에서 이중으로 이 밑에 그 프라이스 채널의 로우 리밋과 이게 또 저항선으로 작용했겠죠. 그래서 이중 저항을 받아서 빠지고 그 이중 저항 받은 게 이것 뚫고 내려와서 4200 방금 그린 4235.50 라인이 브레이킹 되는 게 목요일날 컨펌이 됐고요. 컨펌 되면서 이 밑에 있는 또 다른 프라이스 레벨의 아래로 떨어졌고 그 아래로 떨어진 거 다음에 금요일도 다시 치솟아 오르나 했더니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스토리들 있죠. 화요일 지나고 나서 실적 발표되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이 서로 믹싱 시그널이 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치고 올라가는데 알파벳은 뭐 바닥을 쳤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스토리들이 있죠. 그래서 개별 주식 그 차트 분석은 내일 해드릴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실적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밀려서 내려온 상황이고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도 뭐 이렇게 내려오는 것 자체는 뭐 크게 저항 없이 이렇게 쑥쑥 내려와 버렸죠. 여기에선 지금 뭐 지지저항선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으니까 이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4202.25와 4112 사이에는 지지저항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어디쯤에서 이게 멈출 것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럴 때 유용하게 쓰는 것들이 이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나 채널 같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채널 하나 더 그렸어요. 이게 지금 지웠었던 거구나. 있었군요. 원래 초록색으로 돼 있었으니까 초록색으로 하고 이걸 지워버리겠습니다. 이 라인이 떨어졌나 봤는데 여기에 패러렐 채널 하나 더 그리면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하고 이 밑에 여기에 닿는 이 라인하고 패러렐하게 되어서 내려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에서 닿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닿고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서 닿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딱 만나서 여기 이 끝에 걸리진 않았지만 세틀먼트 가격 자체도 이렇게 걸렸죠. 그래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이 프라이스 채널이 새로 생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프라이스 채널은 지워도 되겠죠. 이제 필요 없으니까. 하지만 이 프라이스 채널을 유지를 해 놓을게요. 여기서 일단 일시적으로 뚫렸지만 다시 안쪽으로 들어올 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가 새로 생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있고 사이드 무브로 전환이 됐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트렌드가 내려와서 다시 이게 사이드로 올라갈 거였으면 여기를 뚫고 올라갔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계속 레인지 무브를 했을 텐데 레인지 무브까지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가서 여기서는 이제 불 트렌드가 베어 트렌드로 바뀌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전할 수 있어요.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여기 있는 프라이스 채널들, 프라이스 레벨들 봐야 되고 이 프라이스 채널에서 반등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여기에 있는 이 프라이스 채널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길게 그릴까요? 계속 이렇게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ES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ES는. 그래서 다음 주는 여기서 뭐 더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반전할, 저는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을 살짝 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반등을 하는 확률 반반으로 봐야겠네요. 워낙 지금 밀려 내려오는 힘이 모멘텀이 세서. 하지만 이 정도면 한번 반락해서 한 반등이 60, 더 내려가는 거 40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ES가 나스닥 보시면 나스닥은 조금 이제 패턴이 다르죠. 왜냐하면 ES 다시 보여드리면 ES는 아이고 이게 아니네요. ES는 이미 언제죠? 10일, 20일, 10월 20일 이때쯤에 이 초록색 지지선을 뚫고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더 내려가고 하고 그 차이도 굉장히 컸는데 NQ의 경우는 뻗치고 다시 여기서 반등하고 뻗치는 상황에서 여기서 깨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죠. 뭐 날짜 자체는 이제 깨진 날짜 자체는 근데 이 내려오는 그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그 베어 트렌드로 전환을 했느냐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ES랑 NQ는 코릴레이트가 강하기 때문에 둘 다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도 또한 프라이스 채널 하나 그려줄 수도 있겠죠. 패러렐 채널을 그려주면 여기서 이 정도로 내려가는, 그래서 여기에 걸쳐서 이렇게 내려가는 아주 기울기가 작은 트렌드로 돼서 이걸 뭐 베어 트렌드라고 하기엔 되게 애매하죠. 하지만 코릴레이션이 ES랑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도 이렇게 만만하게 내려가는 트렌드로 바뀌었다라고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는 여기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았죠. 이 정도에서부터 프라이스 채널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패러렐 채널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ES는 여기에 해당되는 7월 말쯤에 해당되는 걸로부터 7월 28일, 19일 이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식의 패러렐 채널이 돼버렸다는 거,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스닥 월화수 다시 화요일까지 반등하는 것 같았다가 한 방에 그 실적으로 밀려 내려왔고 그 다음에 메타 실적, 아마존 실적 하면서 생각보다 ES는 더 빠졌습니다. 금요일날. 하지만 NQ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트레이딩 팁 비슷한 거 드리면 이렇게 길게 하이 로우만 봤을 때 하이 로우가 있고 그 다음 하이 로우가 하이보다 낮고 로우보다 높은 로우, 이런 식으로 이 안쪽에 들어있는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작고 이 작은 길이의 위와 아래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하이보다 하이가 작고 로우보다 로우가 작을 때 이 다음날 이 하이가 깨지면 위로 방향이 바뀌고 이 로우가 깨지면 아래로 방향이 바뀌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셀 포인트, 여기가 바이 포인트. 이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있을 때 긴 거와 짧은 게 이런 식의 하이, 로우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 하이 포인트가 바이 포인트, 이 로우 포인트가 셀 포인트. 뭐 이런
유명한 전략이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가 굉장히, 아까 ES는 이렇게 강하게 보는 14,600 라인, 14,609.25인데, 이 라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닿으면 반등하고, 닿으면 반등하고, 여기도 일단 닿았다가 반등을 한 상황. 이렇게 강한 어떤 지지선이나 그런 게 있으면, 이때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도 그려줄만 합니다. ES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피보나치를 안 그렸는데, 여기서 피보나치를 그리면 어떻게 그렸냐? 여기가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 이 뚫린 선이 0.786, 78.6%나 61.8%일 경우에 그 1에 해당되는 라인이 지지선으로 또는 이 반대면 저항선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에 한참 전에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지금 1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1에 해당되는 이게 61.8 라인을 이런 식으로 갖다 내려서 여기에 이 라인에 맞추는 거죠. 61.8을. 그래서 61.8을 이렇게 맞추면 거기에 해당되는 1에 해당되는 데가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78.6으로 맞췄을 때는 78.6으로 맞췄을 때는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61.8로 맞췄을 때는 이제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이 라인이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거가 깨지면서 78과 61.8, 78.6과 61.8을 하나씩 이렇게 대어 봤을 때, 이쯤이 되겠구나 했었던 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라인에 목요일은 살짝 오버가 됐는데, 금요일은 너무 잘 맞아서 조금 무섭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사용을 할 때, 아까 ES는 왜 안 썼냐? 이렇게 확실한 지지선, 뚫리는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게 확실하게 뚫리는 포인트라고 프라이스 레벨이 하나 정해지면 이제 얘를 0.61.8로 놓는지 78.6으로 놓는지를 놓고 그 밑에 딱히 보이지 않는 지지 저항선이 없는 곳들은 이런 식으로 반등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NQ가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중으로 어떻게 지지를 받은 꼴이 됐죠. 목요일에는. 왜냐하면 이 내려오는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과 밑에서 오는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하는 이 두 개의 선에서 지지를 기대를 했는데 조금 더 밀려 내려갔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왔고, 금요일에는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더 확실하게 맞아떨어진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또한 ES처럼 ES는 아까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 닿아서 반등할 기대해서 60대 40 정도로 반등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밀려 내려와서 일단 뚫렸지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강하게 지지를 받아서 14,367.75 이 라인을 내서 다시 저항을 받지 않는다면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14,600 라인까지 다시 되돌아올 확률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완만한 기울기를 가진 프라이스 채널에도 부합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반등해서 여기 닿아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ES나 NQ나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 반등할 확률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나 NQ는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에 더 재밌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미쳤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20일까지 보고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뉴스들이 여러 개 있었죠. 그런 뉴스들 보고서 여기 올라가나 보다라고 해서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이 전고점까지 가는 거는 좀 버거워 보였습니다. 왜? 핑크 라인에 계속 아직도 걸쳐 있었거든요, 그때. 그죠? 20일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핑크 라인에 걸쳤고 이 밑에서 있는 이 그린 레인지의 아래쪽에 붙어서 올라가 봤자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저항을 뚫어봤자 그린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크로가 튕겼죠. 매크로가 슈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팅을 해서 쭉 올라가서 이것도 깨지고 올라가서 결국은 34,435.0까지 올라가고 여기에 있는 트렌드 라인에 닿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까지 닿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이제 밀려 내려와서 여기서도 슈팅하고 나서 여기에서 새로운 레인지가 생겼듯이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슈팅을 하고 나서 여기서 레인지가 잠깐 있다가 이제 더 올라갔죠. 이 경우에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슈팅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서 내려왔고 뭐 이런 식의 여기는 계속 쭉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서 슈팅해서 올라가서 여기서 또 핑크색 레인지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도 일단 슈팅해서 올라가고 여기에서 새로운 레인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렇게는 안 보이지만 15분 봉으로 보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레인지가 형성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좀 더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이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15분 봉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레인지 그래서 여기를 레인지로 만들고 여기도 이렇게 레인지를 만들어서 이 안쪽에서 이렇게 계속 며칠 이어나갈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여기에서 이 빨간색 위쪽 아래쪽 이 레인지를 놓고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기대를 하는지 뭐 과거 데이터들이 다 말을 해주고 있죠. 한번 이렇게 슈팅해서 올라가면 거기서 새로운 레인지 만든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다른 얘기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다시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밀고 올라갈 때 여기를 0으로 놓고 여기에 있었던 이 꼭대기 말고 여기에 있었던 그 브레이킹 포인트죠. 여기 이게 이 위에는 얘 말고 이 밑에 있는 이 초록색이 저는 상한선으로 봤었으니까 이 브레이킹 포인트를 61.8로 놓거나 78.6으로 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78.6으로 놓는다면 여기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까지 오죠. 그래서 처음에 슈팅해서 올라갈 때는 거기까지만 닿고 아 여기까지만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모멘텀을 더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61.8 라인을 이 라인 브레이킹 라인에다가 놓고 보면은 35,492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라고 봤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라인은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도 이중으로 저항을 받는 포인트였어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생각보다 모멘텀이 물론 이렇게 올라간 거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 매크로의 성격 자체가 ETF에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그 특정 회사나 뭐 이런 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튀어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이슈라고 봤지만 실제로 그 블랙록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증권 예탁원에 해당되는 증권 예탁 기관 거기에서 잠깐 볼륨이 심볼이 나왔다가 사라졌다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안 튀었다는 것은 이제는 비트코인이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파괴력은 확실히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치고 올라갈 확률은 좀 많이 적지 않느냐. 무슨 새로운 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이런 식의 레인지 무브가 됐듯이 떨어지고 나서 레인지 무브, 오르고 나서 레인지 무브 됐듯이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레인지를 형성을 하고 아직 이틀밖에 안 돼서 이 레인지가 정확한 레인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빨간색을 해야 되는지 이 위에 있는 걸 저는 여기를 하고 싶어요. 34843이네요. 34843 그리고 얘는
저점이 33430, 33430 이렇게 되는 이 레인지 안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일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물론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굉장히 한 7, 80% 이상의 확률로 이 안쪽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 당분간은. 그리고 이게 깨지고 이게 깨지면 또 새로운 움직임이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훅 떨어지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지금 6월 20일부터 8월 20일 정도까지 거의 2달 이러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더 그럴지 몰라요. 다른 새로운 어떤 이슈가 나와서 시장을 확 끌어올리거나 확 잡아 내릴지 그것을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봉을 만들었지만 이 레인지 무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물론 이제 CL이랑 비트코인도 있지만 NQ, ESNQ 둘 다 그 실적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제 그런 거고, 다음 주에는 또 레이트 시즌이 있죠. 그리고 레이트 시즌 전에 이번 주에 뭐 GDP 발표 있었고 오늘 PCA 발표 있었고 뭐 이런 걸 보면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경제가 너무 세게 돌아가고 있다, 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너무 넘쳐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레이트를 다시 올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레이트 올리는 거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페드에서 쉽게 올리지는 못하고 있어서, 뭐 지금 그 페드와치에서 거의 99%죠.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 네, 97.4로 좀 떨어졌네요. 오히려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다? 그 레이트를 내릴 확률이 2.6%가 생겼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이거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오늘도 뭐 그 올리는 거가 뭐 0.6%도 한번 가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레이트 시전을 보시고 나서 레이트 시전 이후에, 레이트 시전 자체가 아니라 레이트 시전 이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의해서 이제 많은 그 마켓 움직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뭐 좀 더 그 도비시한 비둘기파적인 분위기로 흐르면 다시 또 슈팅을 하겠죠. 그 주식시장이. 그래서 그리고 그게 아니라 더 호키시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또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강도,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강도, 그 레이트 시즌이 있는 그 자체의 강도는 마켓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는 작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죠. 그 넘버들도 다 나왔고 CPI니 PC니 GDP 다 나온 상태고, 뭐 레이버 넘버도 지금 굉장히 좋고, 페드가 원하는 쪽, 그리고 페드가 올릴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페드 멤버들의 이야기들은 좀 도비시한 경우가 많아서 이제 마켓에서는 동결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내릴 가능성까지 이제 드물게 보고 있는 거긴 한데, 넘버 자체는 올리는 게 맞는 넘버예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일단은 11월 1일에 있을 레이트 시즌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동결인 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그게 이제 서프라이즈로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면 이제 마켓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겠죠.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시면 또 안 되겠고. 그래서 그날은 그 시간 근처 돼서 한국 시간으로 새벽 한 4시쯤이던가요? 썸머타임이 미국은 아직 안 끝나서 11월 4일에서 5일 넘어갈 때 끝나죠, 미국은. 유럽은 이번 주 다음 내일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제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